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고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목을 보면 행정학이란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이란 말 들어봤죠? 행자는 무슨 행자? 똑똑해요. 행할 행. 정은? 에? 다스릴 정? 근데 이 뜻을 헤아려 보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가지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을 다 건드려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학문이에요. 알 듯 모를 듯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행정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오늘 40여 분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이란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이미지란 건 어떤 건가요? 뭐 키워드를 얘기해도 좋아요. 공무원, 또 행정고시, 또 그게 다인가요? 자, 공무원은 어디에서 일을 하죠? 정부. 정부 중에도 행정부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떠오를 행정의 이미지란 건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됐던 로고, 이런 거, 그리고 정부예요. 행정본과 정부, 그 중에서도 행정부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여기 어디예요? 이거 주민센터. 여기가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 또 출생신고. 여권? 여권은 여기서 아직 안 할걸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여기는 행정의 말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는 스테이트 레벨 뷰로크라시라고 그래요. 영어가 좀 나오네요. 길거리 수준에서의 관료라는 거, 일선 관료. 여긴 일선 행정이에요. 행정의 일선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곳이 주민센터가 되겠죠. 또 어떤 이미지?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들, 이분들도 정부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의 중앙부처들은 대부분이 세종시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광화문 앞에 세종로에 보면은 정부 청사가 있어요. 여기는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죠. 한편으로는 정부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또 여기는 어디죠? 서울시청이에요.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하죠. 자, 이런 여러분들이 건물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정부, 행정은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요. 그 시민이라는 거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조직화된 활동을 해요.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제정책. 또 이런 데 보면 뭐가 있나요? 국가는 결국 돈을 써서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이미지 중에 하나는 돈이 될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정부가 행정이 관여하는 영역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들 세금, 해양안전,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그 일들, 특허, 고용, 노동, 선거, 건강보험, 토지의 소유에 관한 것, 산업재해, 정부가 행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동사무소, 거기도 행정이지만 또한 중앙부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행정의 영역이지만 행정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갖고 있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긍정적인 기능 못지않게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갖고 있어요. 행정 이미지, 비효율적이다. 쓸데없이 많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나요? 자, 이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정책. 정책은 뭐 이름을 붙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정책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책? 정말? 게임 산업 이런 거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정책? 산업 정책? 자,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인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이 정책이에요. 자, 하나의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책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옆에 엄마 아빠 계시다고. 특히 남학생들. 디아블로 아세요? 이게 2012년 5월 15일 날 디아블로 3가 발매가 됐었죠. 그때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2012년 1학기에 행정학 원론이라는 과목,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큰 강의실이었는데 요 앞에 딱 요 정도 자리에 엄청나게 성실하고 항상 늦지 않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집중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5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여기가 듬성듬성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가 내 앞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들 이러지? 무슨 일이 생겼나? 단체로 어디 뭐 병에 걸렸나?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는 농담으로 이 친구한테 너 어제 디아블로 했니? 그랬더니 얘가 수줍은 표정으로 네.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니 대학생인데 그래도 와, 디아블로 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수업에 안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 전혀 안 그러던 애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게임 산업 규제 등등 뭐 셧다운제 등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학생들을 보고 나니까 이건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학부형의 마음으로 거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게임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이쪽에 게임 중독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갱생시켜야 된다, 셧다운제 도입해야 된다, 시간을 뭐 제한을 해야 된다 등등등등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게임 산업을 너무 많이 규제해가지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을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쩌란 얘기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게임 산업은 규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흥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행정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처방을 냈을 때 결국 그와 연관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위한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행정이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몇 가지 이슈와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의니까 조금 더 교과서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행정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은 정책의 집행활동으로서 행정부의 기능이다. 아주 클리어한 설명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행정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기타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행정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자원까지를 연결시켜서 잘 관리하는 것도 행정의 한 영역. 그 결과물이 뭐다? 재화, 용역. 용역이란 건 여러분들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행정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공공의 가치라고 얘기해요. 내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골고루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공공의 가치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아블로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사회 문제는 복잡해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들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활용하는 분야가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이웃사촌들,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쭉 있었던 분들은 정치도 들으셨고 경영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무엇을 하는 학문이죠? 정치학의 키워드를 단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권력, 그렇죠? 경영은 이윤 추구,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의 세계에 가까워요. 경영이란 것은 수단과 도구에 가까워요. 경영과 행정이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그 조직,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찾는 점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매우 유사해요.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권력을 얘기했지만은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그래요?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의 영역과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죠. 자, 행정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정은 정치에 더 가까운 거래요. 정치는 권력작용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치 개입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옳고 그른 것,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은 정치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학군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행정 관료들이 이끌었다. 관료제, 공무원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아까 잠깐 보여줬던 행정 혹은 정부 관료제에 대한 비판. 행정은 너무 비대해졌다, 비효율적이다. 행정은 작고 효율적이 된다. 여러분들 작은 정부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효율적인 경영 방식, 관리 방식을 공공 부분에 도입해서 경영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은 어떤 모습을 더 많이 띄어야 될까요? 자, 행정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뭔가 아름답죠. 하지만 모호한 것 같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근데 행정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풍요로운 공공의 삶이 쉽게 된다면 행정이란 게 학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행정이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시장 메커니즘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행정이란 거예요. 근데 경영과 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경영은 기업이 기본 단위가 되겠죠. 기업의 목적은 분명해요. 살아남아야 돼요. 시장 경쟁에서 서바이벌 하는 게 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순해요. 매일매일 우리 회사가 얼마나의 프로핏을 만들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요. 행정은 어떻게 돼요? 목표의 다층성과 다양성이라는 걸 얘기해요. 목표의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만족시켜야 돼요. 아까 게임 산업, 디아블로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도대체 정부가 이런 걸 간섭해야 되냐라는 아주 중요하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은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이어야 되고 동시에 형평성도 추구해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대하는 세상은 기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꼬여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의 해결, 쉽지 않은 문제, 복잡한 문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도대체 그 문제가 뭐냐, 문제 자체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 그건 복잡한 거예요. 아니,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다는 건 그냥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이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얼마나 쉽냐 어렵냐,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냐 없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회가 복잡해져 간대요. 복잡해진다는 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이 기대하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죠.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막 움직여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늘어난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이 거의 30여 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행정학이란 건 이런 거였어요. 조직 인사 재무. 조직 인사 재무가 뭐예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인사,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재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학문이 행정학이래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government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도대체 행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요즘 얘기하는 건 뭐예요? governance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관료제만으로, 쉽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행정부만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 비영리 조직, 시민들 개개인이 공공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가버넌스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룰 때 정부가 주도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대상이 행정부, 가버먼트에서 굉장히 넓은 가버넌스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게 요즘 행정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콜라보, 협업 이런 단어 많이 들었죠? 협업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보면 빅뱅이 있고 현대카드가 있는데 이 사진을 왜 내보냈을까요? 몇 년 전에 꽤 화제가 됐던 빅뱅의 뮤직비디오 있죠? 몰라요? 막 이렇게 깨부시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현대카드랑 YG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신용카드 회사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현대카드는 장점이 뭐였냐면 굉장히 이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돈을 쓰게 만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인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를 지향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용카드 회사가 그런 쪽에 역량이 부족하죠. YG랑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YG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죠. 트렌드를 분명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에 대해서. 하지만 YG는 이러한 수준의 현대카드 정도 수준의 기획력이 없죠. 상업적인 활동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의 경우라면 전혀 같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두 개의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컬래버레이션이에요.
컬래버레이션이 협업이라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영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 해결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공공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법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종합학문이다. 행정학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인류학, 법학, 기타 등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지식을 채용하고 현실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교수진이 18분이 계세요. 저희 동료 교수님들의 전공을 보면 학부, 석사, 박사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행정학은 당연히 있고요. 정책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법학, 영문학, 심지어 공학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법. 왜 이렇게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필요할까? 결국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행정학을 공부한다면 배우는 영역은 물론 이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 행정학도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약자들에게 제가 행정적으로 정말 기회의 평등을 제가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싶어요. 실패를 해도 국가가 그것을 좌절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 두 학생이 굉장히 짤막하게 한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런 것 같아요. 행정학은 배워서 남주는 학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뭔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싶대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바람직한 일에 기여하고 싶대요. 행정학과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자리에 엄마 아빠가 행정학과 가서 고시 봐서 공무원 되라, 안정적인 직장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죠? 행정학은 그래서 고시 보는 과다. 그 말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행정고시 준비하고 공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걸 하냐고요? 가늘고 길게 살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은 시험에 빨리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난 그거 할 때 기분이 좋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 행정학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행정학과 브로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는 국가를 디자인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국가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에서 그래픽으로 정부를 만드나? 그게 아니거든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식별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디자인하는 게 행정학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뭘 배우느냐? 굉장히 다양한 걸 배우겠죠? 복잡한 거를 공부하니까. 그런데 행정학과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우지만 그 토대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행정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저희 과에서는 행정학적인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윤리성 함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전국 행정학과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공공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고 그걸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과가 아마 저희 학과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법,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 이 지식은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에 공이 적용이 됩니다.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배치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정부가 걷어들여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지, 돈에 대한 관리, 재무에 관한 거 있겠죠. 기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큰 규모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뭐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이끄는 역량,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역이 결국 정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느냐. 이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산업 분야, 산업 정책, 복지, 환경, 문화기술 등등 여러 가지 분과 정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지식을 아울러서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는 또 실무적인 지식들과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도구적 전문 지식을 행정학과에서는 커리큘럼에 집어넣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학은 문제 해결 경험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행정학과에서는 뭐 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공공부문 인턴십이라고 해서 뭐 국회나 러펌, 컨설팅 펌, 여론조사기관, 정책연구소 등등의 학생들이 특히 여름에 많이 가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에서는 강의실 밖의 강의실, 그러니까 강의실에서가 아닌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행정고시 합격생들을 위해서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 교육도 시키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에서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또 작년 여름에는 청소년, 당시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려대 서울시 청소년 정책 디자인 스쿨이라는 걸 여름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 논문 경연대회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고요. 또 공공부문 전문 컨설턴트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 컨설팅 펌과 연계한 그런 교육을 또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소위 우리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하죠. 행정학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여름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대 서울시 청소년 정책 디자인 스쿨이라는 거를 서울시와 함께 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학생들한테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실제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수행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자, 그래서 다 좋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하게 배우고 의미 있는 문제 해결,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졸업하면 뭐 하느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학과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공공부문, 공직에 진출합니다. 뭐 그거는 그 소위 저희가 표현하기는 뭐 정원 대비 행정고시 합격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과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공공부문에 많이 가요. 근데 그 외에도 민간부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죠. 일반 기업체에 많이 갑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에 가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도 많이 진학을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하는 이유가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행정학과에는 법학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게 꽤 쓸모 있는 학문이라 생각이 제가 행정학과에 있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에 가시든지 결국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도대체 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혹은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와 효과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어느 분야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경험들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 행정은 복잡한 문제를 식별하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을 통해서 저희 행정학, 그 다음에 행정학과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학과는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를 디자인하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